오늘 낭독할 책은 대화의 리더십입니다. 김병민 지음, 출판사는 문학세계사.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병민, 품격 있는 한마디 말이 점점 그리운 세상이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대화와 토론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챕터 4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챕터 1은 대화의 리더십. 챕터 2, 대화가 어려운 사회 즐겁게 대화할 수 없을까? 챕터 3, 대화의 꽃 효과적인 토론하기. 챕터 4, 대화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습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부분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챕터 4, 대화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습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습관의 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에서 두 번째 반평생은 첫 번째 반평생에서 생긴 습관으로 구성될 뿐이다라며 습관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공자도 논어에서 성상그냐 습상어냐라며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 멀어진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천적 능력보다 후천적 노력으로 형성된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대화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습관의 중요성 또한 이와 같다. 말의 힘 또한 같다. 타고난 재능이 말의 힘을 기르는데 비교적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의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노력하는 일에서 그 결과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마련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불편함을 견디고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3일이란 시간을 버텨내는 것도 실제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야심차게 헬스장 정기 회원권을 끊었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부라도 환불해왔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런 나의 경험처럼 현재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몸의 반사작용을 이겨내는 일은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새로운 습관이 몸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것일까? 66일의 노력, 새로운 습관을 만들다. 영국 런던 대학교는 불편함을 견뎌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했다.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과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 새로운 행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익숙한 패턴 행동이 아닌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최소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견뎌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2달이라는 시간은 얼마든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견뎌내기 위해 노력해 봄직하다. 물론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런던 대학교의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우리의 말도 습관을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66일의 노력이 있으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그 습관이 일상이 되면 타고난 재능과 관계없이 대화의 리더십을 힘있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말과 대화에 관한 습관은 우리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습관으로 굳어진 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습관으로 다져진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문제는 나쁜 습관이 오랜 사용으로 굳어진 경우인데 이럴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존댓말이라는 독특한 언어 문화가 있다. 대화의 내용과 별개로 대화 상대에게 어떤 존칭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한 저명 인사의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존칭어가 생활화되어 있다. 그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 때문에 늘 존칭어를 써왔는데 이제 습관이 되어 입에 붙었다고 한다. 꽤 오랜 세월 동안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는 여전히 대화에서 존칭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반면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또 다른 저명 인사는 거의 모든 경우 누구에게나 반말을 한다. 좋게 해석하면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 반말은 나이와 지위 고하를 떠나서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즉 어떤 말의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긍정적 영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존칭어의 사용은 아주 기본적인 말의 습관 하나에 불과하다. 내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를 곰곰이 돌아보면 불필요한 비속어의 지속적 사용, 상대방의 대화 도중 말을 끊는 행동 등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대학 시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 공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대화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대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습관을 한 번에 마련하려고 하면 결국 한 가지 습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마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떤 습관이 내게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앞선 장에서 설명한 효과적인 대화법, 논리적인 토론법 등 여러 방법은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하기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기에 반복해서 익히면 말의 힘을 위한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줄 습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드라이든이 남긴 명언처럼 말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새롭게 다져진 말의 습관은 분명 그 이후 우리의 말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네, 저도 이 저자의 말에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학생들이 교육을 할 때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스피치의 습관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릴 때 10대 시절에 스피치 교정을 하러 오면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20대, 30대, 40대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70대 중반의 교육생이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습관이 굉장히 굳어 있었기 때문에 고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거 사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인 거죠. 그 습관이 얼마나 좋으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말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김병민 작가의 이야기에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의 습관이 어떤가요? 올바른 습관을 하고 있나요? 보통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입모양도 체크를 하고 목소리의 크기, 뭐 평상시 말을 할 때 어휘력의 어떤 수준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하는데 올해부터 나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습관을 한번 고쳐보세요. 찻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씩 고쳐 나가 보는 겁니다. 일상에서 정치까지 말의 힘을 키우는 대화의 기술, 김병민 지음 대화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출판사 문학세계사,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